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일자리 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일자리 환경국, 교통안전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의원이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67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 환경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일자리 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7.42% 감소한 1,294억 7,003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58%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0.94% 감소한 890억 2,764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폐기물 처리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한 404억 4,23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 경제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8.8% 감소한 86억 2,55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희망동행 일자리 사업 및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1억 813만 원, 신중년 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2억 2,566만 원, 고용 증진 및 취업 알선을 위한 일자리 센터 운영 등에 5억 8,3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44억 2,003만 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 등에 17억 3,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0.8% 감소한 56억 6,39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사업에 3억 6,981만 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에 1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개선 24억 518만 원, 생태하천 유지관리 13억 3,035만 원, 비점 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4억 4,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 개발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 사업에 1억 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7.1% 감소한
233억 3,13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선도적인 수소 인프라 확대 및 기후위기 적응 대응을 위한 양주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 사업에 31억 6,50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29억 2,936만 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79억 2,8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에 3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433억 9,69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주시 생활자원해수센터 설치 사업 46억 2,917만 원, 가로변 청소, 폐기물 무단 투기 근절, 수집 운반 체계 개선 등 생활 폐기물 처리 및 관리를 위해 237억 5,240만 원,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33억 7,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404억 4,2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해수 시설 운영비, 생활 폐기물 외부 반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적립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80억 99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등산로 및 숲길 정비 사업에 14억 768억 원, 목재문화 체험장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5억 1,454만 원, 산림휴양시설 정비 및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에 5억 9,5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대책 수립 및 산사태 피해 예방 등 산림보호 사업을 위해 35억 5,844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3억 8,547만 원, 정책숲 및 공공산림 가꾸기 조림 사업 인도관리 등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관리에 15억 3,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자리 환경국 소관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민 의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서 11페이지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양주시 노동단체 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 제3조에 의거해가지고 휴게시설을 설치하게끔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내년도 사업으로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을 2개소를 설치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2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24년도 2개소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고 현장 조사 및 사업자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이제 2개소를 하신다는 네. 말씀인 거죠. 원하는 곳도 많을 테고 여기 보시면 뭐 요양병원도 있는데 자부담이 섞여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선정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저희 홍죽 산단하고 검준 지방산업단지에 대중교통이 부족해가지고 출퇴근 어려움이 있어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단지 공영 통근버스 임차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 본의원이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저희가 이거 맨 처음에 작년에 들어왔을 때 1년만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담당자분한테. 그리고 이 한 군데 이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죽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홍죽도 마찬가지고 검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용을 하고 계세요? 몇 분이나? 저희가 출퇴근하실 때. 이제 홍죽 산당 같은 경우에는 86개사인데 그중에서 4개사는 8대 72명이 자체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1개 노선에 버스 2대에서 총 8회 운영을 하는데 연간 2만 378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준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자체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는 2개 노선에 버스 2대 총 8회 운영해가지고 1,940명이 탑승 운영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본의원이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희 홍죽 같은 경우에는 광역버스가 개통이 됐잖아요. 그 광역버스 노선이 어디로 들어가시는지는 아시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홍죽 네. 산업단지에서 거기가 종점이에요. 아하.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광역버스가 이용률이 많이 저조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셨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더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어차피 광역버스도 개통이 됐고 또 출발 지점도 거기고 그쪽에서 뭐 이용률이 없어서 뭐 벌써 뭐 반년도 안 됐는데 뭐 없애느니 많이 막 그런 소리가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잘 검토를 한번 네, 해보셨으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26페이지 채용 박람회 개최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 박람회 개최는 1년에 한 번 개최를 하는데 구인업체와 구직자에게 면접 기회장을 제공해서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 달에 실시를 했고 참여업체가 20개사가 참여를 하고 구인 인원은 125명 중에 그날 방문 인원은 한 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은 현장 면접 329명을 했는데 채용 인원은 27명으로 채용률이 21.6%입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사업이고 저희 의원님들도 다 가서 보셨거든요. 네. 보셨는데 이게 추진연령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개사에서 125명을 하시고 구직자가 이제 500명이 오셔서 면접을 329명이 보셨는데 뭐 당연히 업체에서는 본인들 업체랑 맞는 분들을 이제 채용해 주시는 게 맞는데 이게 채용률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사실 저희가 그거를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분들이 자기네 회사를 홍보하러 나온 것 같이 그냥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채용을 저희가 강제로 몇 명을 써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어필을 해서 웬만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기업들은 좀 많이 좀 채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채용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24년도 계획할 때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검토해가지고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58페이지 소상공인 육성 지원 및 지원인데요. 요거는 세부 내역서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비 지원 요거 세부 내역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4페이지 지역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이게 당초 도비 매칭 사업인데 여기 증감사를 보셔도 도에서 일몰 결정을 내리셨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은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도 재정 여건상 일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경기도의 공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 공모 사업을 저희가 그 컨설팅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보이는 소화기 설치하셨잖아요. 그 네. 혹시 어떻게 설치하셨는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보이는 소화기 설치는 저희가 양주 소방서에 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강적에 있는 오일장 하는 그 재래시장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설치를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냐고. 이게 갖다 비실한 건지 아니면 문이 있는지 그런 거 혹시 확인하셨어요? 그 우체통 모양으로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설치한 것까지는 아는데 제가 가서 확인은 이게 못했습니다. 장군 장치가 되어 있어요? 담당 과장님께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 경제과장 조명희입니다. 잠금 장치는 이제 일단은 되어 있고요. 그거를 빨리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한 비닐로 이렇게 씌웠습니다. 요 부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이 아니라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저번에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설치하는 거를 같이 봤는데 설치하시는 분들도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뭐 어떻게 저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과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한번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게 저희가 돈 주고 설치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은 저희가 이제 고란이라든가 까치 등 유해야생 동물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서 이 포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요구에게 보시면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 지원에서 출동 수당이 이제 10,000원, 뭐 100개 8개월 이게 1회 나갈 때마다 10,000원씩 주신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출동할 때마다 10,000원씩 드리는 겁니다. 포획 여부에 뭐 별도 그 따라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그러면 밑에 보시면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포획을 하면 5만 원이 지급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럼 까치는 조류는 저희가 보상금이 나가질 않습니다. 저희 환경부 기준상 조류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어서 저희도 그래서 그런지 네. 저희 쪽에 까치를 이제 민원을 넣으셨대요. 아, 네, 네. 근데 그 나오신 분이 네. 총알값을 달라 그러더래. 3만 원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워낙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줘야 되는 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아닙니다. 거잖아요. 총알값이 얼마가 들어가고 뭐 한 묶음에 얼마라고 금액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총알값 3만 원 달라 그러더래.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가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117페이지 생태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세 팀인가요? 뒤에 세부 내역을 보니까 세 팀이 지역별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세 팀이 어느 지역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 20km 정도 그 신천 생태하천이 20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별로 해서 저희가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무조건 깎아야 되는 건가요? 인력을 깎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투입이 돼서 네. 뭐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인력이 들어가서 깎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기계가 들어가서 깎을 수 있는 구간이 있는가 반면 저희가 신태하천을 다 사람이 그 관리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꽃도 심을 수 있고 또 제초도 해야 되고 풀 뽑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쭉 보니까 예산이 뭐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뭐 네네. 유류 구입 장비 예초기 수리비도 뭐 1,500만 원 네네네. 잡혀 있고 근데 네. 만약에 정말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세세하게 들어가서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깎는데 좀 넓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양주시에 3대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포크레인 앞에다가 이렇게 장비 달아서 하는 게. 네네네. 그러면 인력도 많이 안 써도 되고 예산도 정말로 많이 절감이 되고 시간적 뭐 해서 면적도 되게 많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부분도 네. 한번 가능하면 확인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LED 보금 지역 사업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 사업은 그 에너지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 관내 복지시설 38개소에 저희가 그 LED를 보급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LED 조명기기라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등은 말. 뭐 거실에 그 등, 예, 그런 등 말하는. 집 전체를 다 LED 등으로 바꿔주시는 예, 사업이에요? 사회복지 시설에. 복지시설 38개소가 되어 있어요. 네. 이것도 본인 의원 요리 얘기한 거 백서급 20개, 남면 2개소, 광적 1개소, 장흥면 4개소, 회천 2개, 회천 2동 5개소, 회천 3동 6개도. 백서급 20개소로 유독 좀 많이 보이네요. 특별한 이유가 뭐 잘 선정을 하셨겠지만 기후에너지 과장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읍면동에 우리가 신청 그 전수 조사를 해왔고요. 읍면동에서 받은 거를 저희가 신청한 거거든요. 똑같이 홍보를 했는데 읍면동 뭐 회의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업 자체가 너무 좋은데 혹시 모르고 신청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 괜히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버리면 정당하게 설치를 했는데도 나중에 뒷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너가 어디 소외되는 곳 없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목재 보일러 보급 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주택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이 사업은 저기 주택용 및 주민 편의 사회복지형 목재 보일러 보급 사는 사항으로 저희가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 보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자부담도 있기는 한데 이게 주택용이에요. 그럼 네.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직 선정은 안 되고 예산에 따라서 네. 한 군데 잡아놓은 거예요. 예. 그 이거 신청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신청을 해라. 그거는 어디다가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이 주택용 목재 편립 연속이 1개소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읍면동에 홍보해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개소다 보니까 네, 왠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디 지정을 해줘서 지정을 해두고 미리 선정을 해서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게 해요. 그러니까 요거 마찬가지로 뭐 저도 또한 뭐 우리 의원님들도 이장협의회를 다 들어가시잖아요. 네, 가면 이런 게 홍보가 되는지 저희도 확인을 할 거니까 꼭 좀 알겠습니다. 확인을 잘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세부 사업 설명서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5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일자리 사업 지침 변경에 의해서 지금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23년도 현재까지 이 신규형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23년도 신중력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는 그 6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33명이 근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고 또 선발 요건 강화로 수행 부서에서 또 사업 포기도 돼 있고 증감 사유를 보면 그러면 24년도에는 몇 명의 혜택을 보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24년도 계획하고 있는 거는 2개 사업에 9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 그동안 일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24분이나 이제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선발을 하시려고요? 2개 사업에 맞는 분만? 네, 저희가 이제 지침 변경돼 가지고 전에는 이제 비영리 기관에 간접 수행하는 업무를 같이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금년도 내년부터는 비영리 기관 간접 수행 및 파견 같은 사업이 불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을 포기한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50페이지. 삼북동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인데요. 이게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 사업으로 22년도에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은 알고 있는데 53억의 시설 공사예요. 네. 이게 여기서 자체적으로 53억의 도로 개설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 직접 수행을 하지는 않고 예산만 저희 부서에 확보를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도로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제 이 사업은 도로과와 협력해서 하겠다 이런 거를 좀 기재를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진행을 못해요. 네. 56페이지. 사회적 경제교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고용노동부 이 사업 일몰에 대해서 도비 매칭 사업 신설이면 이거 신규 사업이죠, 저희. 네. 네. 60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3억인데 100개소를 환경 개선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300만 원 갖고 한 업소가 이 환경 개선이 될까요? 300만 원으로.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7개소가 선정돼서 했는데 주요 내용 사업 내용이 그 점포 환경 개선으로 간판이나 썬팅 그리고 시스템 개선을 해서 CCTV 설치하고 아니면 홍보나 광고 이런 부분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럼 일부만 지원해 주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자부담을 뭐 이렇게 강제한 부분은 없지만 본인들이 어떤 간판 사업을 하면서 간판이 1,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저희 시에서 300만 원 지원하고 일부는 자부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 네. 거잖아요.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물론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이 좀 해서 필요한 그런 경영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일률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300만 원 해주면 특별히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개소수를 좀 줄이고 일개소에 사업하는 그 사업비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연합회랑 한번 논의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68페이지. 경기도 공공배달의 배달특급 추진인데요. 이거 이용자 많이 늘어나 있습니까? 공공배달앱? 이용자율 어떻게 뭐 파악하신 건 있으신가요? 혹시?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 경제과장 조명희입니다. 지금 그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경우에는 지금 양주시가 그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차후에 저기 알아봐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 내역 보시면은 이용 홍보 이벤트 추진이에요. 어떠한 홍보를 어떻게 이벤트를 추진은 하신다는 말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그 위탁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경기도에서 출자된 경기도 주식회사에 사업비를 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위탁 사업비로 그래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그 경기도 주식회사에 저희 시의 이용률이라든가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이 배달 앱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배달 그 요금도 다 틀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경기도 공공 배달 앱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용률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되고 위탁 줬으니까 끝이다.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예산심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과연 정말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안 가는지 저희가 보고 정말 필요 없다 그러면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해가지고 그 배달비 지원해서 최대 3,000원짜리 쿠폰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530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주 특급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5,000원 쿠폰짜리 해서 300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봐서는 한 840명 정도가 지원을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 530매 한 매가 얼마짜리예요? 1매 3,000원. 배달비 지원 1매 배달비 3,000원. 지원이네요. 예, 그리고 특급의 날 지원한 사항은 5,000원 해가지고 300매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1년에 830. 830명 정도 예, 혜택을 보는 예, 거예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이거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124페이지. 우리 공공폐수처
처리 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감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24억 2,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 사유는 23년도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 구비 지원 사업이 종료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연차별 개선 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3년도의 예산보다 많이 지금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네. 이 사업이 개선이 예전 23년도보다 24년에는 더디고 그다음에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폐수 처리 시설에. 환경정책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23년도에 건조설비 그 금액이 22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설비 그 자체가 기계 자체가 비싼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이건 2024년도에 개선 사업을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은 지금 한 15건은 지금 개선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홍주 같은 경우도 내년에 저희가 이제 기술 진단을 하게 되면 그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서 또 개선 그 사업비를 또 그 예산 편성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 검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지금 어때요? 지금 현재 지금 그 광적하고 백석 하수 처리 연결하려고 지금 관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 한 8,000톤 이상 들어오면 어느 정도 유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코로나 종료 후 신청 인원이 감소해서 예산은 좀 감액이 되긴 하였는데 혹시 이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는 업무가 행정부 사무보조 민원안내 환경 정화 분야인데 혹시 어디에서 어떻게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 일자리 경제과장 조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정 지원하고 민원 안내는 지금 이제 주로 각 부서하고 읍면동에 배치가 되고요. 환경 정화도 이제 읍면동에 배치돼 가지고 그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저희 본청과 읍면동에 모두 다 배치가 되셔서 근무를 하고 계신단 말씀이신 겁니까? 네. 근데 신청하신 분이 많이 적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예. 줄여서 그 신청자가 적게 되시는 건지 정확하게. 예산이 좀 부족한 면도 있어서 가능하면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우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 삭감 때문에 먼저 줄여놨단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정 규모 형평상 22년도에는 120명 했고 23년도에는 180명이 근로를 했는데 지금 22년 기준 정도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차후에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청에도 어차피 행정 업무 때문에 계속 일이 많이 힘드시고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은 분야인데 갑자기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된 게 아무래도 신청자보다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좀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장 72페이지랑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역 화폐 이제 내용인데 저가 이제 이게 내시 반영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예산
설명이 된 건가요? 네. 저희 그러니까 올해 워낙 이 부분이 중단이 돼서 좀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정확하게 예산이 잘 반영이 된 겁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을 10%를 주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산 규모 면에서 금년도에는 그 정부 방침대로 해서 6% 내에서 지급을 하고 명절 때에만 10% 정도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은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4년도 예정이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인근 시군도 일단은 정부 방침대로 6%에서 10% 지원하라고 그 계획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인근 시군을 되게 많이 비교하시는데 네. 저희가 그 부분보다 모자라거나 또 올해같이 이렇게 자꾸 중단된다는 사태가 벌어지면 진짜 내년에는 민원이 더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계획해서 인센티브 지급률 프로테이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 잘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나 민원상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고요. 꼭 인근 시군에 지금 만일 확정이 되면 네. 저희도 꼭 비교를 해서 크게 변화 없이 알겠습니다. 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뒤에 그 145페이지 보시면 그 안심 비상벨 추가권하고 지금 여기 137페이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하나는 저희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145페이지 그 안심 비상벨 설치는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한 부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내시 사업 때문에 그러면 네네네. 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만약 설치하면 이제 그쪽까지 그 설치 추가되신 부분까지는 다 한 곳에서 유지 관리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다음에 141페이지랑 이 슬레이트 처리 연계 지원 사업 혹시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13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연계 사업은 12 자체 지원 사업이고 그 141페이지는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사업만으로는 모자라서 저희가 시비가 별 자체로 따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혹시 이 슬레이트 이 부분은 그러면 계속해서 아직 많이 물량이 많이 남아 있나요? 양주시 안에?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잔여 물량이 2003년 11월 기준에 해서 주택이 한 3,000개소 정도 있고요. 비주택이 한 2,100건, 총 한 5,000건 정도 있습니다. 총 5천 건이요? 네, 이게 그럼 남아 있는 이 물량이 현재 기준으로 남아 네. 있는 물량이요. 저희가 이분들한테 다 우편물도 보냈고요. 다 이제 그 안내문을 좀 보냈었는데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540만 원을 그 지원을 해도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보안 자부담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민원 이제 더 지금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10일을 예산 편성한 것도 워낙은 그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지원을 하는데도 이게 좀 더 모자르다고 하니까 저희 또 예산도 저희 재정도 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더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 성면은 빨리 좀 체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긴 하고요. 그 주변의 인근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 좀 더 많으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79페이지입니다. 그냥 여기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저희 관리하시는 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여기 도시공사 에코스포츠 클럽? 이게 매번 이렇게 오니까 저희도 예산 보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항상 업무할 때도 좀 불편함도 있고 했는데요. 네. 이 양주 도시공사 사업 자체가 23년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도시공사의 이택준 사업을 전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다가 저희가 성립을 시켰었는데 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대행사업비를 예산 성립해서 사업 추진을 해라. 그래야 위탁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요번에 저희 청소행정과 사업부서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 스포츠 센터 관리를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일괄적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처에서 한 번에 싹 바꿨는데 이제 갑자기 이쪽 에코 스포츠만 따로 떨어져서 업무가 분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의원님 의견 반영해가지고 그 체육부서하고 청소행정과를 한번 협의를 해서 체육부서에서 일괄 볼 수 있는지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서로 일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부사업 설명서 298페이지입니다.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저희 운영 중인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저희 현재 이용자는 그러니까 이용 이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금년도는 일단 이용 인원은 25,000명입니다. 25,000명이요.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해서 거의 인건비로만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위탁 사업 중은 아닙니까? 예, 위탁 사업입니다. 위탁 사업 중 하실 때 인건비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분명히 재료비나 뭔가 추가 비용이 들지 않나요? 기타 사무관리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상세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세부 내역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저희 세부 내역서에는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내용 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게 꽤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 많이 올라가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해주지 말고 그러니까 세부 내역을 제대로 볼 수 있게 좀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02페이지입니다. 체험원 조성 사업인데요. 혹시 어떻게 조성할 예정이신지 잠시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아숲 체험원이 설치된 게 4개소가 운영이 돼 있고 신규 조성된 유아숲 체험원은 2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죽 산업단지 근린공원 내 1개소, 오산리 근린공원 내 1개소에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설치가 예. 하나는 설치가 완료되고 오산리 근린공원 1개소가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만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혹시 여기 설치하실 때 그러니까 이 사업자 세부 내역 좀 저한테 좀 자료 좀 제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했고자 합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